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입니다. 저희가 8월 말쯤에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라디오 출연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사전에 여성시대 작가님과 이런저런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치매와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먼저 받고 그 문자 사연을 중심으로 그 문자의 내용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문자들,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좀 다 해소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의 제한으로 많은 질문들 중에서 일부만 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여러 질문들 중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었던 내용들 위주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사실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과 함께 지내는 돌보는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가족분들이 어머니를 뭐 한 6년 정도 모시다가 너무 지쳐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요양병원에 모시는 과정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들었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이제 몇 년간 뭐 한 4년, 5년, 6년 이렇게 긴 시간 치매 어르신과 함께 지내는 과정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스스로가 너무 자책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어르신을 돌볼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쉬고 싶다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죄책감도 커서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집에서 모시다가 결국에 요양병원으로 모셔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 전에는 면회를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면회를 가면 어르신이 훨씬 밝고 이렇게 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계시는 걸 만날 수 있어서 진작 요양병원으로 모실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다고 그런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 아니면 심지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로 어르신을 이렇게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모시고 오시는 그 과정마저도 굉장히 좀 내가 집에서 해드렸어야 되는 걸 해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불효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치매라는 질환은 저희가 그냥 정성스럽게 돌본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 종사자들도 치매와 관련된 교육을 계속 받고 그 교육을 받은 지식을 배경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어르신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훈련받아지는 대로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훈련이 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은 가족분들이 어르신들을 그냥 돌보는 것은 뭐 그냥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다루는 일들이 쉽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집에서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분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생기고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의 삶도 굉장히 많은 부분 희생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많이 지치고 어르신들과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긴 시간을 점점 더 버티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 어려워짐을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서 악순환이 또 계속되곤 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집에서 직접 돌보는 과정 중에 이제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시점에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기관으로 모시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오랜 고심 끝에 죄책감을 안고 어르신들 시설로 이렇게 혹은 데이케어 센터로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어르신을 어떤 시설로 데이케어
아동케어 센터로 보내는 결정을 하기까지 가족분들이 정말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보호자가 살아야 어르신도 삽니다. 보호자분들이 아무리 자기의 삶을 더 이렇게 희생해서 어르신을 돌본다고 해서 어르신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도 건강하게 살아야 어르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에는, 나도 나이가 있어서 힘든데 어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나도 자꾸 상처를 받게 된다. 어머니 말씀 하나하나에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도 이제 갱년기인데 나는 또 어디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머니가 증상이 꾸준한 것이 아니라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증상의 등락에 따라서 나도 기분이 등락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컨디션도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자녀로서 혹은 며느리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시간이 억울하고 서운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어르신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로 돌보는 분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치매가 누가 무슨 잘못을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가족들의 준비가 사실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이 진단을 받고 막상 그 상황에서 상황이 여건이 되는 분이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게 되는데,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돌봄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막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에 도입을 하게 되다 보면 어르신들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지치고 소진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돌봄을 막상 이제 시작하는 분들, 혹은 지금 돌봄을 하고 계시는데 지칠 것 같으신 분들, 혹은 이미 지쳐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무조건 돌봄은 분담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가끔 이제 같이 살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어르신의 컨디션을 보고 현재 지금 돌보시는 분들에게 어르신의 컨디션에 대해서 생각보단 괜찮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한마디가 돌봄을 주로 하고 계시는 혹은 함께 사시는 보호자분들에게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게 됩니다. 어르신의 컨디션이 하루하루가 다르고 하루 중에서도 아침 저녁이 다른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어르신의 컨디션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삼가해야 하는 행동이고요. 주로 돌보고 계시는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당연히 내가 24시간 혹은 주로 내가 집에 있는 동안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무조건 나누고 공유하고 분담할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절대 삼가하셔야 되고, 오래 할 수도 없고,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지치고 소진되어 나중에는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힘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어느 비용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무조건 분담을 하셔야 한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을 느끼고, 어르신의 행동에 따라서, 어르신이 하는 말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되게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스스로 소화가 안 되고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시점에서는 어떤 정기적인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건강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기적인 건강을 좀 체크를 하셔서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어르신을 돌볼 수 있고, 완벽한 돌봄이라는 건 애초에 없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서 어르신에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셔야 한다는 것도 좀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성시대에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서 치매 어르신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텐데 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마음을 놓으셔야 될 텐데 이렇게 사연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면서 내용을 다시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라디오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될 때마다 댓글 창에 들어가서 그 댓글에 대한 또 대댓글을 달아드리고는 있지만 그걸로는 또 설명이 많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기회를 잡아서 댓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고 그 사연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방법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희 함께 그 여성시대에서도 같이 출연했었던 저희 미나리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